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내 귀에만 내 머릿속에 들리는 성가신 소리가 있죠. 우리가 이명이라고 부르는 잡음입니다. 이명은 대략 전체 인구의 20% 내외에서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이들 중 3%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불편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이명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는 제 이전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명은 좀 독특한 종류의 이명입니다. 환자들마다 다양한 종류의 이명을 느끼는데, 일반적으로 삐, 우, 쉬 등의 소리 크기나 높이 변화가 없는 단순한 음을 주로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귀에서 찬송가 노랫소리가 들리고, 또는 가요, 심지어는 교향곡이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쎄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멜로디가 들리는데 별일 없겠지 하고 지내도 괜찮은 일일까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내 귀의 멜로디, 음악 귀 증후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한 것으로 알려진 슈만과 클라라의 주인공 로베르트 슈만은 말년에 우울증과 더불어 환청, 환각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때 기록에 의하면 슈만은 난청과 더불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음악들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슈만의 가족에 내려오던 유전질환, 그 당시 유행했던 매독과 치료제로 사용한 수은 등에 의했다는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슈만은 일정한 소음을 가진 이명과 더불어 마치 교향곡이 머리 전체에 울려 퍼지는 고통을 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악귀 증후군, 영어로 뮤지컬 이어 신드롬은 난청에 있는 고연령의 환자에서 고독,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과 함께 발생하는 음악 환청, 뮤지컬 할루시네이션으로 정의됩니다. 음악귀 증후군의 세 가지 특징으로는 정상적인 인지기능, 환청, 그리고 후천성 난청입니다. 찰스 보넷 증후군이라고 해서 정상적이던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이후 환각을 보는 질환이 있는데, 이에 청력 버전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의 대화가 들리고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명령을 하는 질환이 있죠. 과거에 정신분열병, 현재는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스키조프레니아입니다. 많은 음악귀 증후군 환자들이 혹시 내가 조현병 증상인 건가 걱정이 되어서 병원 가는 것을 꺼려하고 의사 앞에서 정확히 말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음악귀 증후군과 조현병과의 감별 진단을 해야겠죠. 조현병은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나이에 시작하는 만성 정신질환으로 환청과 더불어 주로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인지 능력의 약화를 유발하는 뇌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고연령층에서 난청이 진행함에 따라 심해지고,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음악귀 증후군과는 완전히 다른 질환이죠. 그래서 난청이 있는데 귀에서 음악이 들린다고 덜컥 놀라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은 다음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지 결정하면 됩니다. 음악귀 증후군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난청 환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귀 증후군 환자는 여성에서 빈도가 높은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오래 살고 남편과 사별 이후 고독, 우울증이 흔히 동반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귀 증후군은 대부분 60세 이후에 발병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귀에서 환청이 들리는 기전으로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난청 환자에서 과도한 청각대뇌의 흥분 때문에 환청이 들릴 수 있고, 둘째, 다양한 종류의 뇌질환,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종양이나 뇌전증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셋째, 우울증, 강박장애 또는 조현병 등 정신 관련 질환에 의해서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편계통의 약물 복용에 의해서도
환청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음악기 증후군은 일반적인 환청과는 달리 멜로디나 음악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음악귀 증후군은 난청이 있는 경우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귀로 들어오는 소리는 달팽이관을 통해서 각 주파수별로 매칭된 측두 옆 청각 대뇌에 소리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점차 난청이 진행되어 청각 대뇌에 필요한 만큼 소리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때 우리의 청각 대뇌는 부족한 소리 정보 대신 존재하지 않는 소리, 즉 환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청각 대뇌 입장에서 그동안 들어오던 소리 정보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소리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잘 듣기 위해 흥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지나치면 오히려 없는 소리를 만들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었는데 자꾸만 가려워서 긁을 수 없는 가려움을 겪게 되는 환지통과 같은 기전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음악기 증후군 환자의 약 67%에서 난청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기 증후군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뇌질환, 정신질환, 약물 복용력 등 다른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조현병과 반드시 감별 진단해야 합니다. 음악기 증후군이 난청 때문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치료 역시 난청이 동반된 이명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보청기 등의 청각 재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울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인지치료, 항우울제, 필요한 경우 조현병 치료제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물게 사용됩니다. 보청기로도 잘 들을 수 없는 경우 인공호흡 이식 수술을 통해 달팽이관에 직접 전극을 삽입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 이식 후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음악귀 증후군이 합병증들 중 하나입니다. 아니, 좀 전까지 음악귀 증후군은 난청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듣게 해주는 인공호흡 이식 후에 음악귀 증후군이 생긴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호흡 이식을 받기 전에 청각대뇌는 소리 정보를 전혀 못 받아서 퇴화했는데 인공호흡을 통해 갑자기 소리 신호가 쏟아져 들어오면 뇌는 이를 음악이나 멜로디로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인공호흡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청각 전달 경로는 인공호흡을 통한 새로운 전기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적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적응 시간 동안 청각 신호를 음악이나 멜로디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셋째, 저음역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은 청각 노화가 진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능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 이식을 통해서 전극이 저음역을 담당하는 달팽이관 첨부까지 도달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기능을 망가뜨리면 결국 새로 발생한 난청으로 인해 음악귀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저음역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 짧은 전극을 가진 인공호흡을 사용하거나 인공호흡 전극을 삽입할 때 제조사에서 제한하는 깊이 이상으로 절대 전극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인공호흡 이식 후 발생하는 음악귀 증후군 역시 적절한 매핑과 치료를 통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 귀의 멜로디가 들리는 음악귀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악귀 증후군의 원인은 뭐니 해도 난청 때문이란 점,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기능 유지를 위해서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청기 착용 등 청각 재활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고독하고 우울감이 이러한 음악귀 증후군 현상을 악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잘 듣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잘 듣는 하루 되세요.